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 동생 집에 다니러 왔다. 언니는 도시의 상인에게 시집을 갔고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을 했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언니는 자기가 사는 도시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는 도시에서 넓고 아담한 집에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살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예쁜 옷을 입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어디나 마차를 타고 놀러 다니며 멋있게 산다는 투로 은근히 의스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생은 화가 치밀어 도시의 염치 없고 무린정한 생활을 비판하며 자기네들의 농촌 생활을 자랑했다. 아무리 도회지 생활이 좋다고 해도 우리 생활과 언니 생활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는 않지만 마음의 고통이나 생활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요. 언니 말처럼 도회지 생활은 깔끔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운수가 나빠 망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전하고 확실해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지만 마음도 편하고 생활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언니가 대받아 말했다. 아무리 배고프지 않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소나 돼지하고 어울려 산 데서야 아무리 땀 흘려 일해봐도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화려한 파티도 없지 않니? 내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항상 이 꼴로 살 테지. 집이래야 돼지우리 같은 곳이고 또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되겠지. 동생이 다시 말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들 생활은 자유스럽고 건전해서 누구에게 굴종하거나 아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니처럼 도시 사람들은 유혹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무리 좋아도 내일은 벌써 어떤 악마에게 사로잡힐지 모르죠.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형부도 언제 어떤 악마의 유혹에 걸려 재산 몽땅 날리고 처량한 신세가 될지 모르잖아. 동생의 남편인 파움이 난로가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그래요. 우리 농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허황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지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땅만 충분하다면 우리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악마나 다른 그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두 자매는 차를 다 마시고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차 그릇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난로 뒤에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죄다 듣고 있었다. 농부가 아내 이야기에 말려들어 땅만 있으면 악마 따위는 두려워할 것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듣고 악마는 참을 수가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너와 내기를 해보자. 나는 내게 땅을 듬뿍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호리겠다. 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땅을 웬만큼 가지고 있는 여자 지주가 있었다. 대략 123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지주는 여태까지 소작인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서로 다툰 일 없이 의좋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 지주 밑에 군대 출신의 사나이가 관리인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 사나이가 관리인이 되자 가끔 벌금을 징수하여 소작인들을 괴롭혔다. 파엄도 매우 조심스레 행동했지만 그의 계략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소나 말이 농작물을 망쳤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 때마다 파엄은 화가 나서 소나 말을 때리기도 했다. 여름 동안 이 관리인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 겨울이 되자 이 여지주는 땅을 팔기 시작했는데 저택 관리인이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작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저택 관리인이 땅을 산다면 그자는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과다한 벌금은 물리고 우리를 아주 괴롭힐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작인들은 의논을 한 뒤 여지주에게 찾아가 제발 땅을 저택 관리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양도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리고 값도 섭섭치 않게 주겠다고 했다. 결국 여지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농부들은 조합을 통해서 그 땅 전부를 사기로 하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악마가 회방을 놓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 능력대로 적당한 넓이의 땅을 따로따로 사기로 결정했으며 이 여지주도 동의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모두 사러 버린다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돼.
파움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와 상의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으니 우리도 10정보쯤 사들여야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 관리인이라는 자가 너무 많은 벌금을 물려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무슨 수로 땅을 살 것인가 궁리를 계속했다. 그들은 100루블의 저금을 하고 있었다. 땅을 사기 위해 망아지 한 마리와 꿀벌의 꿀벌을 절반 팔고 아들을 머슴살이로 보내고 의형에게 모자란 돈을 빌려서 가까스로 살 땅의 절반값을 마련했다. 파엄은 숲이 울창한 15정보 가량의 땅을 정하고 여지주에게 찾아가 땅값을 흥정하고 매매 계약을 마친 후 현찰로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파엄은 드디어 땅 소유주가 되었다. 파엄은 씨앗을 그 땅에 뿌렸고 그의 농사는 대풍이었다. 1년 농사로 땅값과 나머지 빚진 것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파엄은 명실공히 지주가 되었다. 자기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자기 목장에서 풀을 베고 자기 숲에서 장작을 만들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기르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 땅에서 돋아나는 작물과 목초를 볼 때마다 여간 기쁜 게 아니었다. 땅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파엄에게는 특별한 땅이 되었다. 파엄은 기쁨의 나날들을 보냈다. 농부들이 그의 농작물이나 목장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의 목장이나 농작물을 짓밟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 소가 목초지를 침범했다. 파엄은 그때마다 달래서 쫓아내기만 하고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재판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워낙 땅이 좁기 때문이며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는 가축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엄은 한 번쯤은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 농부들을 응징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벌금을 물었으며 이웃 농부들은 파엄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땅을 더 망쳤다. 어떤 농부는 밤에 숲에 들어가 보리수 껍질을 벗겨버리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파엄이 숲을 지나가다가 무엇인가 희끗희끗한 게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 나무들의 껍질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쓸만한 나무는 모두 그 모양을 만들어 버렸다. 파엄은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파엄은 골똘히 생각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쇼무카의 짓일 거야. 그는 아무도 몰래 쇼무카의 집에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틀림없이 쇼무카의 짓이라고 단정하고 쇼무카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으며 두 사람은 법정에 출두했다. 재판은 몇 번이나 되풀이한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파엄은 더욱 화가 나 재판장과 마을 어른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은 모두 도둑놈의 편이군요. 당신들이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도둑놈을 무죄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연극은 못할 거요. 그 이후로 파엄은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싸웠다. 농부들은 불을 지르겠다며 그에게 협박을 했다. 파엄은 땅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인심을 잃어 외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던 차에 근처 농부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소식을 들은 파엄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을 버리고 떠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근처 농부들이 여기를 떠나가 버리면 이곳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 아닌가. 그들이 두고 간 땅을 내가 산다면 내 살림도 불안하고 지내기도 한결 나아질 거야. 그렇지 않고 지금 같으면 숨이 막힐 지경이야. 어느 날 그곳을 여행하던 한 농부가 파엄을 찾아왔다. 그는 농부를 맞이하여 재워주기로 하고 식사를 대접한 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엄은 그 농부에게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농부는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많은 농부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곳에 온 농부들은 곧 조합에 가입하여 한 사람당 10정보씩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다. 또 그 땅이 어찌나 좋은지 보리 같은 곡식을 파종하면 소나 말 잔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은 말 6필에다가 소 2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파엄은 생각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다면 이런 좁은 땅에서 다투며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 땅과 집을 팔아 당장 그곳으로
당장 그 돈으로 그곳에 가서 새로운 농사를 짓자. 이 비좁은 땅에서 살다 보면 인심만 사나워지고 죄만 짓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곳 사정을 알아본 뒤에 결정해야겠다. 여름이 되자 그는 그곳으로 출발했다. 사마라까지는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 그곳으로 천리길을 걸어갔다. 그는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다. 농부들은 제각기 10정보씩의 땅을 분배받아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주해온 사람은 누구나 조합에 가입되었다. 그뿐 아니라 돈만 있으면 분배받은 땅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토지를 1정보당 3루블 정도의 영구히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살펴본 파엄은 고향에 돌아가 겨울철이 되자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토지는 물론 집과 가축도 다 팔았다. 그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파엄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 우선 마을의 큰 조합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마을 어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그는 얼마 후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토지 50정보를 분배받고 또 목장도 분배받았다. 파엄은 집을 짓고 가축도 길렀다. 그가 소유한 땅이 넓으면 이전의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살림은 이전보다 10배나 나아졌다. 땅도 충분하지만 목장도 아주 흡족했다. 얼마든지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다. 이주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차츰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불안하자 이것도 역시 좋게만 생각되었다. 첫 해의 미래 파종은 대풍이었다. 그는 더 많은 경작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가 가진 땅으로는 부족했다. 또 밀을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 밀을 심기 위해서는 퇴비나 비료를 주어 놀리지 않는 땅이라야 했다. 휴경지는 서로 사려고 경쟁이 심했다. 돈 있는 사람은 스스로 땅을 사들여 경작을 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상인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상태였다. 파엄은 더 많은 밀을 심고 싶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빌려 씨를 뿌렸다. 또 풍년이었다. 새로이 씨를 뿌린 땅은 마을에서 15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에 매우 불편했다. 그 근방에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농원을 경영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돈으로 땅을 사들일 수만 있다면 또 농원이라도 경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파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땅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많은 땅을 빌려 씨를 뿌렸으며 해마다 풍년이었다. 웬만큼 돈도 모았다. 이제는 별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파엄으로서는 해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좋은 땅만 있으면 그곳 농부들이 전부 빌리고 말았다. 만약 땅을 빌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놓치는 것이었다. 이게 만일 내 땅이라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불쾌한 일도 없을 텐데. 파엄은 영구히 사들일 땅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농부를 찾아냈다. 그 농부는 500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산을 하여 아주 싸게 판다는 것이다. 파엄은 그 농부와 흥정을 했다. 여러 차례 고소한 결과 1500루블에 매매할 것을 결정하고 반은 현금이고 절반은 후불이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구입한 땅 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챙기고 있던 어느 날 장사꾼 한 사람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다. 파엄과 상인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상인은 멀리 떨어진 바시키르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상인은 바슈키르를 출발하기 직전에 그곳의 주민에게 5천 정보의 땅을 샀는데 겨우 1,000루블밖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너무나 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물었다. 그것 어른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그만입니다.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 가온 침구 등 1,100루블 정도의 물건과 차 한 상자를 선물했고 귀찮은 놈들에게는 술을 대접해서 결국 한 정보당 20코페이카라는 헐값에 살 수 있었지요.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면서 소유권의 등기 증서를 보여주었다. 그 땅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무성한 풀이 넓은 들판을 이루고 있어요. 파엄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곳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이 걸려도 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것은 또 바슈키르 원주민의 소유이고 원주민들은 게으른 얼간이들이라서 헐값에 살 수 있었지요. 단 500정보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1,000루블을 지불하고도 빚을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바슈키르에 이주한다면 같은 1,000루블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파엄은 생각했다. 파엄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상인이 떠나자 자기도 떠날 차비를 했다. 뒷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은 여행 중에 작은 도시에서 차 한 상자와 여러 가지 선물, 포도주 등 상인이 말한 물건들을 모두 준비했다. 일주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바슈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곳 주민들은 강가의 초원에서 펠트로 만든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거나 빵을 먹는 일도 없었다.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지어 풀을 뜯고 있었고 그곳의 여인들은 말에서 젖을 짜 우유술을 만들고 또 치즈도 만들었다. 그러나 바슈키르 사람들은 술과 차를 마시며 양고기를 먹고는 피리를 불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쾌활했으며 한여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며 지냈다. 모두들 문맹자이며 러시아 말도 전혀 몰랐지만 아주 친절했다. 파움의 일행을 발견하자 바슈키르 주민들은 텐트에서 나와 처음 보는 손님을 둘러쌌다. 그 중에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파움은 그에게 토지에 관한 일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바슈키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파움을 끌어안듯이 하여 제일 훌륭한 천막 안으로 안내하고 방석에 앉게 한 다음 그들도 빙 둘러앉아 차와 술을 권했다.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다. 파움은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어 줬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풍습대로 특별한 습관에 따라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후하게 답례하고 싶은데 당신의 의사는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땅은 아주 좁을 뿐 아니라 완전히 황폐한데 여기는 땅도 넓을 뿐 아니라 기름집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은 본 일이 없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의논했다. 그리고 통역은 이렇게 전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만큼 땅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바슈키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털로 만든 모자를 쓴 건장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모두들 일찍 일어났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촌장이십니다. 파움은 값비싼 가온과 준비해온 차를 선물했다. 촌장은 선물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촌장을 향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말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파움을 향해 말했다. 그래요.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갖고 싶은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에 촌장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확정지어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빼앗지 말란 보장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럴 수가. 갖고 싶은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에 촌장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확정지어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빼앗지 말란 보장이 없으니까.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기는 좋은 땅이 많군요. 그러나 저는 많은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졌으면 합니다. 그 대신 내 땅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것이라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당신들의 후손들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옳은 말이요. 그러면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엄은 다시 말했다. 듣기로는 이곳 상인 한 분이 있는 모양인데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팔고 등기 증서를 해주었다는데 저에게도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으니 서류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파움은 말을 꺼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격이 같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분으로 1000루블을 받고 있습니다. 파움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분으로는 몇 정도나 됩니까? 아, 예, 우리들은 그런 계산은 서툴러서요. 그러므로 하루분 얼마라고 해서 땅을 팔고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하루분으로 하여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만의 값을 1000루블로 하고 있습니다. 파움은 놀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닌 땅은 아주 넓은 땅인데요. 그 말을 듣고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따르죠. 출발한 당일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답사한 땅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같이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그때 괭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적당한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거기에 잔디라도 놓아두면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쟁기로 구덩이를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파움은 매우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파움을 포근한 터리불에서 자게 하고 모두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다. 내일은 해가 돋기 전에 모여 출발점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파움은 폭신한 이불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의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능한 한 멀리 돌아와야지. 온종일 걷는다면 130, 140리는 돌 수 있겠지. 140리면 꽤나 넓은 땅이겠지. 그 중에 신통치 않은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좋은 곳만 선정하여 농사를 짓자. 2마리 소가 끌 쟁기를 만들고 일할 머슴을 2서너 사람 고용하여 50정보쯤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목장을 만들자. 파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겨우 새벽녘이야 잠이 들었다. 그는 잠결에 천막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촌장이었다. 촌장은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것이었다. 파움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슈키르 촌장이 아니고 자기를 이곳에 소개해준 상인이었다. 그에게 말해라고 바라보니 그 상인은 사나운 뿔과 발톱을 가진 무서운 악마가 되어 배를 끌어안고 웃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쓰러져 있었다. 파움은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파움은 무서움에 몸서리쳤다. 그 순간 제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불길한 꿈이었군. 열려있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두들 깨워야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파움은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는 머슴을 깨우고 출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자기는 바슈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모두 일어나시오. 들에 나가 땅을 정할 시간이에요. 바슈키르 사람들도 일어나 모여들었다. 조금 후에 촌장도 갔다. 이들은 우유술을 마시며 그에게는 차를 대접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일찍 떠납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슈키르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파움은 괭이를 갖고 머슴과 함께 자신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언덕, 바슈키르 말로 시앙에 이르러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파움에게 다가와 손으로 들판을 가리켰다. 이 들판이 모두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좋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파움의 눈은 반짝거렸다. 땅은 전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거무스레하게 보였다. 그리고 약간 낮은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촌장은 털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을 출발 표시로 삼읍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곳도 모두 당신의 땅입니다. 파움은 떠난 준비를 마치고 하늘을 쳐다보며 몸을 흔들어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서늘한 아침에 많이 걷는 것이 편할 것이다. 해가 뜨자 파움은 괭이를 메고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조급하게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10정도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의 걸음은 자꾸 빨라져 갔다. 파움은 뒤를 돌아보았다. 출발 지점은 해가 내리쬐어 또렷이 잘 보였다. 한참 동안 걸어왔는데 15리는 온 것 같았다. 차츰 더워져 옷을 벗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마도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벌써 4분의 1이 지났는데 그러나 방향을 돌기는 너무 빠르지. 그는 신을 벗고 걷기 시작했다. 신을 벗으니 훨씬 편한데 앞으로 10리나 15리쯤 나아가다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돌아가야지. 너무
땅이 좋아서 그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운걸.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땅이 좋은 것 같은데. 그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곳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이제는 여기서 방향을 돌려야지. 목도 타는군. 파엄은 그곳에 지금 것보다 더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넣고는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곳으로 가니 풀이 점점 무성해지고 점점 더워졌다. 파엄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몹시 피곤했다. 태양은 높이 떠서 정오가 되었다. 여기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파엄은 잠시 쉬면서 물과 빵을 먹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도 솟았다. 그러나 햇살이 워낙 따갑게 내리쬐어 걷다가도 졸음이 왔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1시간 견디는 일이 평생의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파엄은 왼쪽으로 꺾어져 계속 걸었다. 다시 왼쪽으로 돌려고 생각했는데 앞을 바라보니 스키찬 땅이 있는 게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 그래서 그 스키찬 땅까지 전진하고야 왼쪽으로 돌았다. 파엄은 언덕 쪽을 보았으나 언덕 쪽을 보았으나 더운 기운에 아른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엄은 그제야 생각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 땅은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빨리 들어가야지.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래도 겨우 오리 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10리나 남아 있었다. 안 되겠군. 모양이 구불구불한 땅이라도 이젠 할 수 없군. 곧바로 출발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파엄은 그곳의 구덩이를 파서 표시로 삼고 곧바로 출발점인 언덕을 향했다. 파엄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고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달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어갈 뿐이었다. 야단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는가 보다. 시간을 못 지키게 된다면 어떡하지? 파엄은 걸음을 재촉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에 기울고 있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몸에 붙은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벗어던지고 괭이만을 쥐고 뛰었다. 나는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 욕심 때문에 본전마저 잃게 된 거야. 아무리 애써도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갈 수는 없다. 또 뛰었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쉬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파엄은 계속 뛰고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출발점이 가까워진 것이다. 언덕 위에서 파엄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파엄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파엄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에 기울어 있었다. 동시에 출발점도 눈앞에 보였다. 그는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땅 위에 놓인 촌장의 털모자도 보였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꿈이 생각났다. 땅은 온대로 많아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나를 살게 하실지는 의문이야. 나는 이제 틀렸어. 파엄은 태양을 쳐다보았다. 해는 지면 밑으로 묻혀버렸다. 파엄은 최후 힘을 쏟아 엎어질 듯 앞으로 내디뎠다. 태양은 벌써 가라앉은 것이다. 파엄은 깜짝 놀랐다. 이 고생도 수포로 들어갔구나. 그는 단념하고 멈춰서려 했으나 바스키르 사람들의 함성이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그렇지, 나는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있을 것이다. 파엄은 힘을 내어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아직 햇빛이 있었다. 모자도 거기에 있었고 톤장도 그 옆에서 불길하게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앞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출발점의 표지인 모자에 손이 닿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촌장은 소리쳤다. 진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파엄의 머슴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이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매우 애석해했다. 파엄의 머슴은 주인이 가진 괭이를 가지고 파엄을 위해 그가 누울 수 있는 6척의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곳에 파엄의 시체를 묻었다.